솔직히 이 채널이 넷피셜 맛집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히 도이지의 죽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자신이 없어 최대한 가능성만 열어두고 다 틀리기로 막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틀리는 건 처음일 겁니다. 뇌피셜은 틀려야 제맛, 드라마는 직접 봐야 제맛. 매우 주관적인 뇌피셜 시작해봅니다. 도이제는 살아있다. 죽은 사람을 왜 자꾸 살린대? 예수야? 첫 번째, 영원 생존설. 문영이 직접 언급한 바가 있었죠. 도이지의 실종 사실을 염두에 두고 엄마는 살아계시지 않느냐고 말하는 주리에게 사망 처리가 이미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치매로 정신적으로 죽은 아버지와 달리 그 영혼은 살아있다고 말하죠. 영혼은 아직 살아있어. 어느 밤 병원의 정막 속을 흐르는 노래, 싸늘한 공기와 깜빡이는 전등, 느린 걸음으로 한 여자가 병원 복도를 걸어갑니다. 고대 안에 목을 조르는 한 여자의 형체, 매일 밤 문영의 꿈속에 찾아가는 그 여자입니다. 그렇게 도이제의 영혼은 살아 구천을 떠돌고 있습니다. 굿이라도 한판 해야 되나? 이왕 할 거면 그 박일도 잡으신 분들 좀 불러주세요. 오차용 보호사를 겁에 질리게 했던 노래 오 내 사랑 클레멘타인. 이 곡은 미국의 민요로 딸을 안타까운 사고로 잃은 아버지의 노래라고 합니다. 문영의 엄마인 도이지의 노래라고 보기는 어렵겠네요. 같이 가요. 유쾌해서 문영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전 호텔 델루나 객실장, 현 괜찮은 정신병원의 엘레강스를 담당하는 강은자님. 이분이 노래의 주인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우울증으로 인해 망상과 환각이 심해져 자신의 정체는 물론 딸의 죽음도 부인하고 있는 상태죠. 아니야, 안 죽었어. 마음으로는 딸의 죽음을 부인하고 있지만 밤마다 자신의 방법으로 딸을 추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래와 함께 등장했던 검은 여자의 형체, 그것이 도이제의 영혼이라면, 전직 무당이었다는 유선의 환자에게 빙의까지 한다면, 귀신의 빙의 되는 체질을 갖고 있던 여주인공 태양과 그녀의 부적 같은 존재 주군의 사랑을 그렸던 주군의 태양과 같은 드라마가 된다면 심령 드라마까지 장르를 확장한 어마무시한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드라마 역사는 확실히 새로 쓰겠지만 제 마음엔 흑역사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요? 호수를 바라보는 어린 문영, 사람의 마음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 수 있는 일보다 모르는 일이 더 많이 일어나죠.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면서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소녀는 제 마음을 숨기고 이렇게 말해야만 했습니다. 꺼져. 악몽 속을 헤매는 문영은 강태에게 도망가라고 꺼지라며 울부짖습니다. 그러나 강태의 옷을 꽉 움켜쥔 손은 가지 말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런 문영을 안고 보듬는 강태. 그래. 안 갈게. 이래서 조기 교육이 중요합니다. 엄마의 새겨진 정체성은 넌 남들이랑 달라. 넌 내가 만든 최고의 창작품이야. 문영의 표면적인 정서를 형성해왔습니다. 넌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네. 잘 들을게요. 문영의 마음속에, 문영의 꿈속에 자리 잡은 엄마는 이렇듯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영을 통해 도이제를 봅니다. 딜루전. 딸에게서 다른 누군가를 겹쳐보고 그랬을 수도 있고. 도이제, 죽었지만 사람의 마음을 밀고 당기는 무서운 여자. 그녀의 영혼은 사람의 감정을 지배합니다. 어린 시절 문영에 대한 도이제의 행동은 가스라이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절대자와 같은 엄마의 한마디는 생각 이상의 무게를 갖게 되니까요. 오빠, 혹시 푸른 수염이라고 알아? 그 문을 열지 말아야 했습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연 문은 푸른 수염에 눈을 뜨게 했죠.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푸른 수염은 왜 아내들을 다 죽였어요? 자기 말을 안 들었어. 엄마야. 내가 좀 더 엄마야. 엄마야. 우리 엄마는 죽었어. 그 빗자국이 아직도 바닥에 그대로 있다고. 살려줘. 제발 살려줘. 엄마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문영은 그날 자신의 눈으로 봤던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는 죄책감은 문영에게 다른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너는 곧 나야. 문영은 곧 엄마이고 엄마는 곧 문영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이야기, 빌려온 곳이 있죠. 문영의 과거는 분명 현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엄마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쇠는 어린 문영의 손에 있죠. 그녀의 트라우마는 과연 해소될 수 있을까요? 문영의 엄마 도이제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내려다보고 있죠. 그러게. 여긴 오지 말았어야지. 죽음의 그림자는 늘 문영을 따라다녔고 나비를 찢는 일은 문영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와 직면하는 방법이었죠.
넌 남들이랑 달라. 그러나 남다른 것은 무서운 것이었고 무서운 것은 성에 혼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옆엔 아무도 있을 수 없어. 내가 그 왕자를 죽일 거니까. 혼자가 아니라면 또다시 무고한 희생이 시작될 테니까요. 만약 도희재가 살인범이고 그 상징이 나비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양들의 침묵. 영화에서 알에서 애벌레, 번데기, 성체가 되기까지 변태 과정을 지나는 나비는 변화의 상징으로 그려집니다. 그러나 엔딩은 나방이 담당하죠. 충족되지 못한 변화의 욕구는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사이코지만 괜찮아에서는 나비가 어떻게 그려질지, 상태가 나비 트라우마를 어떻게 이겨내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후에 더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평화로워 보이는 괜찮은 정신병원, 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분명 범인은 이 안에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 성향의 진단 기준 중 하나는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가명을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이는 사기성이 있다고 합니다. 도희재가 얼굴을 바꾸고 그깟 성형 좀 했다고 엄마 못 알아보는 거야? 자신의 신분을 바꿔 살고 있는 곳이 성진씨고 자신이 선택한 푸른 수염을 떠나지 못하고 그의 주변을 맴돌며 지금 괜찮은 병원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게 없는 깨어난 고대한을 애틋하게 바라보는 듯한 박행자 수간호사님? 누가 천사 같아요? 모전여전이라고 해야 할까요? 남의 뺨을 후려칠 수 있는 패기와 주리를 부르르 떨게 하는 싸가지를 탑재한 박옥란님? 본인이 사이코이기보다는 사이코를 키우고 있는 것 같은 강순덕 여사? 너 미쳤냐? 후보 중에는 도희재일 수밖에 없는 이유보다 도희재 일리가 없는 이유가 더 많은 인물도 있네요. 그래서 등장하지 않은 인물이 있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단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문예 수업 도중 문영의 귓가에 맴도는 목소리. 엄마야. 그 사이 잠시 스쳐간 입술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전 엄마 입술과는 다른 것 같은데 누구의 입술일까요? 혹시 강은자의 입술일까요? 여전히 감격스러운 표정의 수간호사님? 서쪽 마녀의 살인을 계속 읽고 있는 박옥란? 딸 덕에 욕이 늘 것 같은 강순덕 여사? 문영은 엄마의 죽음을 목격한 듯합니다. 기절에 쓰러진 환자를 내려다보는 모습은 문을 사이에 두고 누워있는 여자가 있는 방안을 향해 있던 어린 문영을 떠올리게 하죠. 물인 듯 피인 듯 흥건히 적셔져 있던 엄마의 시체는 이제 지하실에 없지만 그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머리가 깨지고 사지가 뒤틀렸다는 죽은 엄마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마치 추락사를 했다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서쪽 마녀의 살인을 탈고한 후 일어난 어떠한 사건이 죽음을 가장하게 한 것은 아닐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소설 셜록 홈즈 시리즈 마지막 사건에서 폭포 아래로 떨어져 죽음을 가장했던 것처럼, 그리고 드라마 셜록에서 주인공이 빌딩에서의 추락사를 가장했던 것처럼 살았지만 죽은 듯 세상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틀리기로 작정하고 만든 이 뇌피셜은 가짜입니다. 드라마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면서 더 재미있게 보시라고 만들어봤습니다. 라이어라며 맴매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상태처럼 옷장에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다른 건 틀린 것도 아니고 다른 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다른 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알려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상한 이야기도 여러분의 마음에 이어졌길 바랍니다. 강태의 형에 대한 사랑. 집도 차도 돈도 다 필요 없어. 난 형만 있으면 돼. 형이 내 전부야. 그러나 그의 사랑을 핑계한 집착은 질문을 낳고 내가 좋아, 고문형이 좋아. 내가 좋아, 고문 형이 좋아. 그의 집착은 형을 침묵하게 했다. 여보세요? 형? 결국 사랑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럼 내가 좋아, 형님이 좋아? 그래, 오늘은 네가 더 좋아. 아주 부끄러움 많어. 귀여워 아주. ELTV